자, 오늘은 기출분석을 왜 학생이 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출분석은 누가 하는 거야? 강사가 하는 거야. 학생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이제 수험생 그리고 선생들은 역할을 반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너네한테 기출분석하라고 막 말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수험생은 맞지 하면서 기출분석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역할이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다들 성적이 안 오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성적이 금방금방 바뀌겠죠. 선생이 뭐 하는 게 정상이야? 기출문제 분석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딱 정립해서 정확하게 학생한테 전달하는 게 정상이고, 수험생은 그걸 잘 배운 다음에 실천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수험생의 역할이지. 수험생이 왜 기출 분석하고 있어? 그쵸?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기출 분석이 뭔지나 알아?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자고. 너네 기출 분석이 뭐야? 그냥 강사가 나와서 기출 문제 하나씩 풀어주면 그게 기출 분석이야? 그건 기출 분석이 아니야. 그건 그냥 기출 문제 풀이 수업이지 분석 수업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기출 분석 수업 하나도 없어요. 응? 수학에 한해서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강윤구의 사전공략법 말고는 기출 분석 강좌가 한 개도 없어. 기출 풀이 수업만 있을 뿐. 그러니까 너네가 기출 분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수업을 보면서도 기출 분석 강의라고 착각하는 것뿐이거든. 우리가 일단 기출 분석 왜 하는데?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하는 거야. 그쵸? 아, 내가 일관된 해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결과물로 그러면 해법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너네가 바로 해법을 만들 수 있어? 바로 일관된 해법이 어떻게 나와?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해법이 나오지. 그죠?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준을 완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각각의 해법을 완성하는 그런 결과물, 그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기출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출 문제가 겁나 많아. 근데 문제가 다 섞여 있잖아. 그럼 너네가 그 섞여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 너네 맨날 문제 보면 낯설다며. 왜 낯설다고 느끼는 거야? 문제 인식 기준이 없어서 그래. 문제 인식 기준을 구축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너네가 문제가 낯설지 않겠죠? 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일단 첫 번째야.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어보겠지. 근데 푼다고 해서 갑자기 기준이 뿅 하고 나와? 안 나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하면서 문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기출문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보고 기억해야지 빅데이터 분석이 될 거 아니야. 기억하고 이런 시간이 엄청 소비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소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기준이 뿅 하고 나와? 그렇지가 않아. 기준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워. 왜? 레벨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도서관에 책을 분류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한 두 권 읽고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분류할 수 있나? 어떻게 그래? 일단 다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너네가 분류할 때 한 번에 빽 하고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레벨을 나눠서 하나씩 분류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일단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이 있다면 시, 소설, 수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비문학이 있다면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하위 레벨로 분류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 아니야. 시가 있다면 뭐 현대시, 고전시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남자 작가, 여자 작가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뭔가 기준이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야. 경제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이 레벨로 또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레벨에 맞게끔 정확하게 분류해 놓으니까 어때요? 너네가 도서관 가서 모든 책을 보지 않아도 내가 문학 코너 가서 시 가서 고전시 가면 어떤 작품이 있겠다 정도를 예상하고 미리 알 수 있잖아. 그렇게 인간의 인식이 올라가는 거야. 수능도 똑같아. 너네가 낯설어? 문제가 낯설어? 인식이 안 돼? 왜 그래? 분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 너네가 레벨별로 제일 높은 분류 기준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하위 레벨로 기준을 또 구축하고 또 구축하고 또 구축하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그 인식 기준에 맞춰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준을 너네가 대충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야. 너네가 기출분석을 잘하려면 인식 기준이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과연 수험생이 할 수 있을까? 너네 문제 인식할 때 문제를 만약에 나눈다면 제일 중요한 기준, 제일 첫 번째 기준 뭘로 가져갈 거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수험생 강윤구한테 수업 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없어. 정말이야. 너네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런 친구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문제가 풀렸으니까. 그쵸? 그럼 또 반대로 수학이 힘들어. 수학이 힘든 친구는 수학이 힘드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몰라. 그러니까 수험생은 결국 이 인식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낯설다고 느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수학 문제 중에 낯선 문제가 어딨니? 뻔하니 뻔한 사골 같은 문제만 출제가 되지. 근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도 조금만 바뀌어도 낯설다 그렇게 느끼잖아. 왜? 인식 기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너네가 생각해봐. 책도 만약에 너네가 지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기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문학, 비문학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책을 딱 봤을 때 그 책이 뭐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말 못해. 인간은 기준이 없으면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 문제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건 인식 기준이 없어서고요. 단 한 번도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다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 기준을 정말 열심히 만들 거고요. 문제 목적부터 시작해서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까지 시작해서 따다다다다다 분류 총체를 만들어내야겠지. 그게 기출 분석의 일단 첫 번째 결과물이 될 거야. 이거 만들 수 있겠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문제 인식하면 각각의 해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유형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답을 내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적인 작업이야. 그걸 되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전달해 줘야 우리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 그러면 또 그거를 어떻게 쪼갤까도 또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 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과정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게끔 해법을 이제 만들 거고 그 해법을 정확하게 구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거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는데 그때 이렇게 해법을 가져가 볼까 했는데 발레가 있어. 발레가 있어. 예외가 있어. 그러면 너네가 그 예외를 또 아우를 수 있게 해법을 수정해야 돼. 또 수정해야 돼. 또 수정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소비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또 시간이 끌려요.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진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4년이 소비가 돼야 돼, 한 과목당. 그럼 너네가 만약에 국어, 수학, 탐구 다 하시면은 뭐 15년 뒤에 수능 볼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누가 한다. 강사가 한다. 응? 강사가 한다. 이걸 선생이 하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너네한테 1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선생이 이제 해야 되는 수업인 거고 학생은 뭐 하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죠. 배운 다음에 그 해법대로 문제를 풀면서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게 학생의 역할인 것 같아. 그죠? 다른 시험은 다 이렇게 준비해요. 너네가 뭐 회계사나 아니면은 뭐 변시나 이런 거 준비해봐. 그러면 선생이 가서 딱 앞에 온 다음에 야, 기출 분석하는 거 중요하니까 기출 분석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의 총체를 너네한테 한 권의 책으로 다 알려줘요. 이거 외우라고. 이대로 가라고. 그럼 학생들은 미친 듯이 그거 외우고 막 이제 적용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학생들 수준이 겁나 높아. 겁나 높아서 그래서 이제 경쟁이 개빡센 거야. 그래서 2년, 3년에도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수능 수학은 선생이 일단 아무것도 안 함. 그 다음에 학생한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막 얘기해.
그럼 학생은 그냥 문제 풀고 끝내요. 문제 풀고 끝내는 건 기출 분석이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야.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고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안다고 해서 너네의 수학 실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네의 대가리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실력이 증가해? 우리의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시스템은 너네가 혼자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걸 너네가 혼자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미 대학 갔겠죠. 대학 갔겠지. 이게 구축이 안 되니까 너네가 잘 배우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강사가 기출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기출 분석의 결과물을 너네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학생은 그거를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적용 연습해서 체화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응? 체화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강의 볼 때 자, 잘 들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기출 분석 강의라고 말은 하는데 분석을 안 하는 강의가 정말 많아. 아이 그렇잖아. 너네 수학 문제 목적 뭐가 있는지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들어본 적 없잖아. 그냥 그래프만 좋아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 기출 분석을 안 한다니까. 문제 인식의 기준이 일단 없어. 분석 강의인데 어떻게 문제 인식 기준이 없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래. 그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잡다한 건 다들 가르치거든. 근데 그 잡다한 거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많아. 어떻게 가르쳐? 1번 문제 풀면서 항등식의 기능 첫 번째 거를 말해줘. 아니 그러면 다 모아서 말해주면 좋잖아. 근데 하나만 말해줘.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40번쯤 가가지고 항등식의 기능 두 번째 거 말해줘. 그럼 이제 학생은 빡치죠. 아니 항등식 이렇게 쓴다며. 왜 갑자기 이렇게 씀?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기억해. 근데 한 200번쯤 가니까 갑자기 항등식의 기능 세 번째 거를 막 쓰면서 항등식 이렇게 쓸 수도 있대. 그럼 학생은 이제 더 빡치죠. 아니 씨부럴 이렇게 알려줘 놓고서 왜 갑자기 딴 걸로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막 배우면은 일단 항등식을 여기저기 흩어뜨려 놔서 하나씩 배웠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없어짐. 그리고 너네가 이제 어때요? 이게 다니? 항등식의 기능이 과연 세 가지가 달까? 불확실하죠? 불안하죠?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기출 분석 강의가 아니야. 그냥 불안감을 조장하고 뭔가 빡치게 그냥 여기저기 정보를 흩어뜨려 놓는 그런 강의일 뿐인 거야. 이런 거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어떻게 배우는 게 좋아? 야, 항등식의 기능 8가지 있어. 응? 근데 그 8가지도 일단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각 구하기 그렇게 함수 생성하기로 나눠봤을 때 각 구하기는 이런 게 있고 생성은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예시로 문제가 이렇게 있어. 이 문제가 예시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당연히 완성도가 높지 않아? 그러면 너네가 이제 준비가 됐잖아. 항등식 나오면은 내가 8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구분하고 그거에 맞게끔 예시와 유사한 거 이용해서 내가 문제 해결하면 되겠구나. 딱 체계가 잡히잖아. 이게 기출 분석이라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시야가 되게 좁은 좀 안타까운 수험생들 뭐 주로 이제 한 3등급 선에 있는 2등급 선에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결국에 뭐 똑같이 말해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네 아직 제대로 공부 안 해봐서 그래. 우리 1등급 친구들은 분명히 공감할 거야. 그죠?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내가 다시 모으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가장 힘들다는 거 다들 공감할 거야. 너네가 조금만 이제 의식 있게 공부했으면 수학 강의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필요 없다고 느껴? 이렇게 가르치니까 필요가 없지. 그지? 어차피 내가 모아야 돼. 어차피 내가 해야 돼. 근데 너네가 막상 모아보려고 하면 어때? 힘들잖아. 왜? 아까도 얘기했죠. 과연 항등식의 기능 3가지가 달까?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적절한 예시를 내가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네가 기출 분석을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야.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걸 정상인처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너네가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나라는 거야.
알겠어? 수학은. 그 다음에 그거를 너네가 이제 잘 배우고 뭐만 한다 집중하는 거야. 수용하고 체화한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너네가 시험 준비했을 때 국어, 수학, 탐구가 밸런스 있게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간다 하고 공부하면 너네가 어때요? 시간은 시간대로 오지게 들어감.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 하나씩 정리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정작 겨울방학 때 기출 분석하겠다고 시간 투자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뭐 하나 체계적으로 안 거 같지 않잖아. 그냥 문제를 푼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잖아. 강의를 본 것 같은 그런 어렴풋한 기억만 가지고 있잖아. 벌써부터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너네가 수학에서 시간 버려, 국어에서도 버려, 탐구도 버려,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1년 만에 결과를 만들어? 이건 재수, 삼수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때려 박으면서 그냥 대강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가란 말이야. 응? 국어도 당연히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아. 네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분석된 걸 배워. 글 읽는 방법, 선지 고르는 방법. 그런 게 다 체계적으로 결과물이 나왔겠지. 정상적인 강사라면 당연히 그런 걸 제공하겠지. 그럼 그걸 너네가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에 집중해. 그 다음에 적용하고 연습해. 적용 연습에 이제 집중해 주는 거죠. 그래야 너네가 시간을 아끼는 거지. 니네가 그냥 또 분석하겠다고 지문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국어 공부 다 하냐. 과탐도 마찬가지야. 물론 너네가 진짜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유전킬러 푸는 방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선생님이 해놨을 거 아니야. 그죠? 과탐은 그래도 잘 돼 있어. 왜? 유형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유형 따라서 해법이 좀 제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 해법 잘 배우고 수용하고 체화하는 거에 집중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 보면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해법을 제시해주는 강의를 봐.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풀어. 지 마음대로 푼다고. 그러면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을 이제 없앨 때가 됐다는 거야. 벌써 2월 중순이야. 11월 금방이야. 금방이야. 너네 자꾸 뭔가 의미 없는 시간을 쌓아 나가는 게 습관화가 되면요.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 쏟아 부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 만들지 못해. 특히 재수, 삼수하는 친구는 분명히 알 거 아니야. 너네가 현역 때 그냥 문제만 그렇게 드립다 보다가 좆된 경험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야. 항상 의식해야 된다고. 내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의식해야 의미 있는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공부를 쌓아 나가면 9개월이면은 충분히 결과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회계사 준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저 머리 나쁘지 않아. 너네 사전공략법 열어서 보면 어때요? 대단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 그지? 대단해. 대단한 사람인데 저 회계사 준비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름, 나는 바보임.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어. 왜? 그렇게 마음 먹어야 100%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깨달았거든. 내가 머리가 좋아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그 시험을 많이 연구했어. 훨씬 더 좋은 인식 기준을 갖추고 있고 훨씬 더 좋은 해법을 갖추고 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의 좋은 머리로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적용하는 거에만 집중한다. 여기에 뭐 더 살을 붙이고 뭐 이런 건 진짜 오만한 태도고 겸손하게 내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암기하고 빠르게 적용한다. 그렇게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회계사도 금방 합격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저 6월달 시험인데 5월달에 모의고사 평균 30이었어. 근데 6월달에 재무회계 99점 맞았어. 왜? 수용, 체화.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김기동 회계사님, 훌륭합니다.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디트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제가 유기화학 뭘 알겠어. 유기화학 나 본 적도 없었어. 어? 그러면 신진욱 아저씨가 막 이렇게 벤젠고리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된대. 그런가 보지. 최대한 수용하고 체외하고 다 맞는 거야. 그렇게 100일 만에 전국 80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MZ 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됨. 근데 그러면 제대로 분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분석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흘려보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걸 너네가 바꿔야 돼. 너네 기숙에 뭐 300, 400 꼬레 박는다고, 재종에 300 꼬라 박는다고 대학 가니? 이렇게 공부하면 바뀔 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자꾸 수단적으로만 찍적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기출 분석의 결과를 잘 만들고 나면 이런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막 생들이 많이 얘기하고 뭐 선생도 얘기하고 낯설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이 안 되거든. 일단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할 거 하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야. 물론 이 조건 뭐 처음 보고 낯설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한 거야. 조건은 원래 처음 보고 낯설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처음 보는 거 일부러 골라서 문제에 출제했는데 이걸 보면서 낯설지 않게 바라는 건 그건 바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부터 보면 안 되는 거야. 문제 볼 때 누가 조건부터 봐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 너네 문제 볼 때 조건부터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뭐부터 보는 게 정상이야? 목적부터 보는 게 정상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가 뭔지 그거부터 보는 게 순서야.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 가지고 식으로 갈까 그래프로 갈까 선택하는 게 순서야. 그게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인식 기준이야. 알겠어? 아, 기출 분석을 너네가 정말 제대로 했다면 뭐부터 본다? 목적부터 본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문제에 뭐가 있다? 수학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항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그 구성 요소의 기능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너네가 그 선택에 따라서 조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식과 그래프로 구현화할 수가 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식과 그래프로 구현화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너네가 계산할 건데 그 계산이 개별적인 문자, 개별적인 함수의 연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인 문자를 구하지 않지만 값만 구하는 걸로 귀결될 수가 있다. 이게 문제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기준이야. 조건은 여기 있잖아. 왜 조건부터 봐?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능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순서가 뒤틀려 있으니까 문제가 낯선 거야. 인식 기준이 잘못돼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네가 수학적으로 재능이 없어서 문제가 낯선 게 아니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야.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기출문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분석했으면 아, 이거부터 봐야 된다. 당연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이 문제는 뭐 됐고 너네 모르는 것부터 먼저 보는 바보가 어딨어? 너네 영어 빈칸 채우기 할 때 빈칸만 보니? 빈칸 보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상한 사람이잖아. 당연히 그 앞뒤에 내가 아는 거 먼저 봐야지. 아, 수학도 똑같아. 야, 이거 먼저 봐야죠. 이거 알잖아, 이거. 어? 야, 너네 지금 뭐 한대? 미정계수 구한대. 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 아, 등식 몇 개가 있어야 F8 구할 수 있어요? 3개 있어야 F8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등식 3개를 만드는 거구나. 아, 근데 하나는 있다, 야. 그죠? 하나 있어. 아, 하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건 몇 개? 2개. 아,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 등식을 2개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근데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2개 곱했더니 음수가 되게 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건 저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어떻게 항상 성립한다? fk 빼기 1,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 아, 우리가 수학의 구성요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방정식, 항등식, 그리고 함수,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특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수열, 자연수, 정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요소 중에 뭐가 보인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리고 정수가 보인다. 아, 내가 이렇게 구성요소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기능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기능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능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근데 너네가 어떻게 선택한다? 등식 두 개 나오게끔 선택한다.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기능이 뭔데? 기출 분석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너네 무조건 알아야 돼. 너네가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들어가 있는 문제를 적어도 20개 이상은 봤어. 20개 이상 봤는데 그걸로 뭐 하는지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왜 공부했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 너네가 요 정도는 그냥 당연히 머릿속에 목록화가 돼 있어야 정상인 것 같아. 응? 우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5가지 기능이 있어. 물론 좀 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렇다. 자, 만약에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알겠죠? 우리 특정한 경우에만 만족하는 것과 항상 성립하는 건 달라. 방정식, 항등식 다른 것처럼 부등식도 종류가 있다는 건 생각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너네가 뭐 할 수 있어? fx 최소가 1보다 크거나 같나 보다. 성립 조건을 가지고서 뭘 만들 수 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처음 봐? 아니잖아.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너네가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아직도 기출 분석을 하지 않은 거야. 명시적으로 당연히 목록화가 돼 있어야 너네가 고를 거 아니야. 선택할 거 아니야. 선택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목록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부 안 한 거야. 항등식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 8가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기출 분석을 했다면 적어도 그런 말은 해줘야지. 너네가 만약에 기출 분석 강의를 봤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배워야지. 오케이? 근데 강의 봤는데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러면 그 강의 왜 봤어? 보지 마. 당연히 이 정도는 목록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 공감하죠? 목록화가 안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또 뭐가 있네? 아, 모든 실수 x. 뭐 내가 대입도 할 수 있겠다. 그죠? 함수 관련된 연산에서 부등식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 문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목적을 먼저 보니까 이딴 거는 내가 지금 관심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너네 지금 부등식 뭐 필요해? 등식이 필요하다니까? 아, 이런 거 아니구나. 지을 수 있잖아. 아,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찍듯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목적을 먼저 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부터 보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네 세 번째 뭐가 있어? 추가 등식을 만들 수도 있죠. 오, 이거 괜찮은데? 너네 지금 등식 만들고 싶은데, 그죠? 어떻게 추가 등식 만들 수 있어? 등호에서 추가 등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fx가 미분이 가능해. 자, 근데 f3이 1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너네가 y는 1이 있는데 3,1을 f가 지나가는데 fx가 미분이 가능하면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f'3이 얼마인 거? 0인 거 추가적으로 등식이 나왔죠. 어디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에서 추가적인 등식이 나온다. 등호 성립 지점에서 추가 등식을 볼 수가 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등호 지점에서 등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등호가 되는 지점에서 등호를 만들 수 있다. 즉, 등호 지점이 있다. F에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빵 되는 지점이 있다. fx는 정수애를 갖고 있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그것도 뭐 등식 생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됐고요. 이 친구로 문제 푸는 거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정수도 당연히 기능이 있죠. 근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갑자기 기출분석 강의가 되니까 자, 요거는 뭐 궁금하면 사전공략법 보세요. 자, 정수는 그래프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수 정수가 나왔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가 국민사점, 경향성 변화 지점의 주변수다라는 일반 원칙이 있어. 이 일반 원칙은 당연히 예외가 극히 드물고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예상하고 검증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우리 추론 문제는 가능성과 합리성으로 푸는 거지 무조건으로 푸는 게 아니야. 너네가 열나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아? 열나는 환자가 찾아왔어. 지금 시기에 독감일 확률이 높아. 그럼 독감이라고 예상하고 확인해 보잖아. 그게 문제를 푸는 거야. 100%를 찾는 게 아니고 가능성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너네가 정수에서 추론 문제 보고 있잖아. 너네가 지금 이 결과가 왜 생겼는지 모르고 그 원인 찾는 거잖아. 그렇게 추론 문제 풀 때는 주변수 인식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너네가 지금 뭐가 있다고요? 등호 지점이 있다니까. 정수 들어가서 0 되는데 어떤 정수? 요거 주변 정수. 근데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F8이 0이다. F200이 0이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의 그냥 고집일 뿐이지. 그치? 요거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본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볼 때 그 세 개가 전부 다 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두 개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 뭐 마이너스 1과 0이 근이겠다 확인해 보고 0과 1이 근이겠다 확인해 보고 마이너스 1과 1이 근이겠다 확인해 보면 너네가 조금 더 스근하게 이제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그려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뭐지? 이건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삽질하고 있는 거지. 너네 시험장에서 저렇게 그냥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연히 정답이 얻어 걸리길 기도할 겁니까? 너네 기도 메타야? 우연히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냥 수능 전날에 마음의 기도 한번 잘 올리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 세 가지 케이스 확인하는 거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띡띡 고르고 띡띡 답 내면 답인데 이게 어떻게 어려운 문제야. 기출분석만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등식 2개, 정수근 2개 간단하게 정답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기출분석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 정도가 아니야. 근본적인 사고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야. 이건 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고 너네가 하는 게 아니고 잘 배우는 거야. 그리고 배울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흩뿌리듯이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 강의 봐봤자 의미가 없어.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감할 거야. 그지? 그래서 너네가 수학 강의는 필요가 없다,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잘 찾아보면 이런 강의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인식 체계도 갖추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지도 일관되게 말해주는 그런 강의. 그런 강의가 바로 사전공략법이고 사전공략법이 드디어 금요일에 출시가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강력해졌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좀 쉬운 기출은 빼고요. 어려운 자작 문제를 추가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이제 수학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면 사전공략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기출분석 완벽하게 내가 했다. 너네는 잘 배우고 수용하고 체화하시면은
수능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완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면 스타터 보시면 돼요. 스타터도 기출분석 강의야. 이 생각은 똑같아. 근데 문제가 쉬운 것뿐이잖아. 너네가 만약에 초보자면 쉬운 문제로 논리체계를 완성하는 게 좋겠죠? 그 기출분석의 결과를 열심히 배우란 말이야.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국어하고 탐구도 결과를 내라. 그래서 이제 사전공략법을 너네한테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야. 알겠니? 괜히 엄한 데 시간 쓰지 마. 혼자 이것저것 그냥 찍적거리는 게 좋은 경험치다? 절대 아니야. 나쁜 습관만 생길 뿐.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로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배운 것 바탕으로 적용 연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전공략법 스타터 공부한 다음에 필류공 공부한 다음에 기출구 공부하시면 의미 있는 기출은 전부 다 학습한 거기 때문에 너네가 기출 자체가 그냥 끝난 거야. 분석과 적용 연습까지 다 끝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이제 기출을 잘 준비하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고차원적인 연습은 우일신 시리즈 그 다음에 일치월장 체크포인트 모의고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걷다가 적용 연습하면서 훈련하시면 1년의 커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수학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민구였습니다.